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직후 오후 4시 1시간 동안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많은 참여와 소통해 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 또 점검부터 이슈 정리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막바지에 또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스탁에서는 문자로만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주식 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 1시간 동안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숫자 1004-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모든 분들께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선물,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로 들어오시고 선물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이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8월 순환매 섹터 전략 대공개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전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개장을 하고 내일 또 바로 하루 더 쉬어가는 국내 증시 오늘 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지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뒤 오늘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뭐 대형주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또 일제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30원을 돌파하면서 또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한 섹터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식품주들입니다. 특히 오늘 삼양식품 굉장히 상한가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앞으로도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5% 강세 이렇게 앞으로의 또 실적 가이던스들이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좀 8월 들어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네.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일본 지수, 대만 지수 역시나 1%대 하락세가 나왔었고요. 홍콩 항생 지수와 또 홍콩 H 지수 역시 모두 다 동반해서 2%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경제가 시한폭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전망치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물가 하락,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국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중국이 현재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그 경기 침체 양상으로 퍼지지 않을까라는 관련 지금 우려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25년간 세계 경제를 강하게도 이끌어 왔었던 게 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또 중국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성장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현재 지금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경제적으로 우려스러운 그런 위험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주에는 PPI 결과가 발표가 나와서 제가 종목 상담 119 통해서도 브리핑을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예상치보다 이제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모습이라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매 물가 지수가 상승세가 조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 도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스멀스멀 이제 그 우려로 작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또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지금 경제적인 비수기가 또 여름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던 니케이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최근에 조정 주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장으로 가는 지금 초입구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우리가 좀 감안하면서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경제 우려감, 그러니까 DA 공포라든지 부동산 연쇄 디폴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 쪽에서 잘 극복을 해나간다면 역시나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 경제가 사실 리오프닝 전면적으로 이제 지금 개방을 한 지가 지난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에 대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이제 반등을 좀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경제 활성화 정책 중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6년 만에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인들 단체 관광도 허용하게 됐죠. 이 말인즉슨 뭐냐? 지금 현재 중국 내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서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단체 관광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에도 와주세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 외국인 또 투자 한도도 좀 규제도 완화시키고 허용 범위를 좀 넓혀나가겠다라는 관련 이슈들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봐야 되는 관련 이슈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또 미증시에서 약간의 조금 우려처럼 변동성을 좀 키워나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AI 등의 첨단 분야에서 수익 절반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좀 규제적인 부분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위안화도 약세 또 우리나라 원화 약세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율 변동성도 굉장히 큰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답답한 지금 현재 8월 증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8월장을 이제 지나서 3, 4분기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오게 되면은 또 그에 따른 또 실적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서 2분기 지금 실적 발표 시즌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지금 돌고 있는 시장의 순환매에 우리가 좀 개별주들 위주로 좀 집중을 해서 바라봐야 되겠고 계속해서 주도 섹터군들에 대해서는 여유 자금 있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 확대 관점은 저는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도주에 대한 관심은 가져보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또 경제 상황들에 대한 우려나 변동성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시선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고민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중요한 실시간 이슈나 뉴스들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전문가님의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 선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목이 됐었던 이슈가 MSCI 지수 편입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JYP 엔터테인먼트,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이 네 종목이 오늘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모두 하락을 했고요.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좀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낮았다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무려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 오늘은 일단 약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최근에 지금 MSCI 그 정기 리밸런싱이 보통 이제 2월, 5월, 8월, 11월에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리밸런싱이 있기 전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주식의 주가에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리밸런싱이 이제 편입이 확정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MSCI에 지수 편입된다는 그 관련 이슈, 재료가 소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가 나오고 나면은 대개 종목군들이 단기 조정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지금 편입이 된 종목군들, 에코프로, JYP 엔터,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이 네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들입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시장의 조정으로 조금 이제 약세 흐름 보이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식도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리밸런스 이후에는 관련 수급이 더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더 관측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 대해서는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 이제 움직임들은 일단은 31일까지 이런 관련 종목군들의 리밸런싱이 이제 진행이 종가에 이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효력 발생일이 다음 달 이제 또 1일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의 변동성이나 조정 국면은 좀 피치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보시더라도 사실 이 종목이 상승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점 종목군들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매수 국면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흐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해서 종목군들 대응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재료 소멸로 보고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더해서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또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네 종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또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네,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는 네. 한미 반도체의 경우 쉬어가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업황 사이클상 3, 4분기가 또 반도체 섹터군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도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만 좀 한해서 현재 시점이 이제 좀 주춤한데 여기서 만약 추세가 꺾여버리면 깊은 조정.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또 상승 구간에서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는 편이라서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역시나 추세가 좀 더 확인될 때까지는 보류하셔라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MSCI 지수에 또 새롭게 편입된 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식품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주요 기업들, 삼양식품, 농심, 오리온 이런 기업들이 또 2분기에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단번에 또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정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전문가님, 라면 특히 관련주들 어떻게 전망 보실까요? 일단은 이 라면 업계 대체적으로 사실 라면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인상을 좀 많이 해주는 상황이라 네. 지금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소비자 사실 물가에 좀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그쵸? 그런 물품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폭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면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라면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외에서 또 우리 K라면을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팬데믹 동안에 우리 또 K한류가 너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관련 문화들이 또 뻗어나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에 관심 갖고 있는 서양인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K 열풍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강세 움직임, 또 상한가 움직임이 나왔었던 삼양식품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이제 출시한 불닭볶음면 네. 중에서도 이제 야끼소바면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올 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라면 업계 중에서 빅3, 3, 4 주가 움직임 보니까 오늘 이제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관련 종목들을 공략함에 있어서도 옥석 가리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고가 종목에 이제 매수를 이제 하실보다는 그 외적인 이제 2군, 3군들 종목군들까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종목군들 선별해서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선호주 좀 어느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저는 이제 오뚜기라는 기업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던 삼양식품, 농심보다는 현재 주가가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또 라면 중에서 유명한 라면이 있잖아요. 진라면이라고. 네, 네. 네, 근데 또 이제 진라면도 역시나 판매 계속해서 좀 잘 돼가고 있고 오뚜기에서 지금 신제품도 최근에 많이 또 출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방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리뷰하고 있는 그런 라면들 보니까 되게 신박한 그런 라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가 여전히 이런 라면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또 역시나 라면 쪽에서도 성장성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또 콜라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뚜기는 이제 전통적인 식품 회사로서 대표적으로 3분 카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라면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MZ 세대들에게 또 반응이 좋은 그런 반응을 또 이끌고 있어서 저는 관련 움직임들 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경기 침체 시즌일수록 사실 라면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늘어납니다. 또한 간편식에 대한 그런 수요 역시도 동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뚜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뚜기 지금 흐름 보시면은 최근에 횡보세 나오다가 6, 7월 달 시장 하방으로 떨어질 때 같이 동반해서 하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V자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현재 오뚜기 실적이 증가 추이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라면 식품 회사가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식품주 가운데에서는 오뚜기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또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엔터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와이프 엔터테인먼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하이브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측면도 있는 만큼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엔터주들의 또 악재라고 본다면 공정위 쪽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굿즈라고 하죠. 네네. 요즘에는 사실 CD 플레이어 잘 안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CD를 넣는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팬들이 CD 앨범을 산다는 게 마치 그냥 그 가수가 좋아서 그 가수를 위해서 약간 팬심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엔터 업체들이 앨범을 만들 때 굿즈라는 네. 그 아이돌 그런 상품들을 또 껴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위 쪽에서 현재 끼어 팔기에 대해서 의혹을 지금 갖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엔터 쪽 중에서도 대장격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매출 실적도 굉장히 또 많이 늘었고 또 시총 역시도 4조 가까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JYP보다는 오히려 이쪽 기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엔터주가 있는데 네. 바로 하이브입니다. 요즘 이제 걸그룹 중에서 사실상 뭐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거의 원탑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빌보드 차트에도 차트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연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걸그룹 중에서 뉴진스의 곡이 거의 상단에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아이브 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인 인기를 지금 선풍적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력 아티스트들의 그런 이제 컴백이라든지 계속해서 신곡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또 플러스로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형 신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데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각 엔터사들마다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가운데서는 하이브, 또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들, 그리고 앞으로 신인 데뷔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요. 또 엔터주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업종과 또 종목에 대한 더 추가적인 분석,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9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삼성전자 매수가는 82,000원에 비중 50%.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6월, 7월 동안 7만 전자를 회복을 했다가 이제 다시 무너졌고 점점 조금씩 또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67,3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매수가도 높으시고 이제 비중도 꽤 크신데 삼성전자 얼마나 더 인내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제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방송 통해서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던 이제 목표 단가 자체가 7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메모리 업황에 지금 호황기도 점차 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AI 열풍으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올랐잖아요. 반도체 섹터를 전반적으로 크게 놓고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사실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에는
그 다음 주자가 이제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상으로 봤을 때 1, 2분기가 저조하고 계절적으로도 또 전통적인 역사 패턴으로 봤을 때도 3, 4분기가 강세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거든요. 또 경제 전망들 나올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확실히 많이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 수출 경기도 같이 사실 커플링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3, 4분기 시즌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국면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지금 대외적인 환경의 좀 불확실성 속에서 외국인 수급 자체가 지금 좀 보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비중이 50%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 85,000원 구간대까지, 그러니까 이전 전고점 캔들 머리 구간대까지는 쌍봉 형태로 주가 회복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전에서 입절 구간까지 나올 텐데 비중을 50%로 가져가기보다는 대형 우량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최대 이제 비중 넣었을 때 집중 투자했을 때 적정 비중을 한 20%에서 30%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주가가 회복하게 되면은 비중 30%로 추가 움직임 바라보시는 쪽으로 진행하시고요. 나머지 20%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이제 주도 종목군으로 같이 함께 매매를 병행을 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 올해 안에 85,000원 가능성 있지만 또 비중 조절 잘 해주셔야 한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082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모두 투어,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두 투어 오늘 종가가 17,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또 낮췄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여행주들 역시나 유커 관광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앞으로 확실히 좀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사실 예상 컨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모두 투어 재무적인 부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여행을 우리가 못 갔잖아요. 단체 관광도 이제 못하고 해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투어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여행 종목들 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대폭으로 줄어들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예상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매출액도 증가 추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관련 섹터는 이런 실적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이제 또 기다리고 고대해 왔었던 중국 단체 관광이 이제는 개방을 했기 때문에 무려 6년 만에 개방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정말 빅호재라고 볼 수 있고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여행사들도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 상품들을 또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향후 실적적인 부분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비중이 10%인데 5%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전고점 구간대까지만 일단은 회복세가 나오더라도 2만 원대 구간까지는 회복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실 때 2만 원대 이제 부근 전후 구간으로 단가 조절을 하시면 일단은 손익 구간이 상계되는 본전권 구간대까지는 올라올 거고요. 여기서 시세가 대폭 크게 중장기적으로 나와준다면 27,000원 구간대까지도 월봉상 흐름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일단은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고 단가 조정을 하신 이후에 일단 종목 닥터스탁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진단 요청 주시면 제가 제 진단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향 더 가능하다 하면은 그때 이제 27,000원 구간까지 수익 전환 시켜 나가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도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 매수 5%또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선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선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닥터스탁 통해서 종목 진단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네. 제가 또 마지막에 드리는 공략주 우리 시청자분들 또 많이 또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방송 시간 통해서 제가 2, 3분 정도에 되는 그 시간 동안 기업 분석을 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와드리기에는 사실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제가 기업들에 대한 이슈나 재무 그리고 가격 전략 이런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더 제가 작성을 해서 만든 기업 리포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종목 처방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전문가들이 좋다고 해서 그냥 기업 바로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사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종목이 흔들리더라도 잘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처방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찾아보시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비용을 제가 줄어들여서 제가 대신해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업 정보를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종목 처방전 계속해서 자료 제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셔서요. 처방전만 받아가시지 마시고 최근에 증시 장중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부터 업황 그리고 관련 테마 이슈 이런 부분들 제가 뉴스픽으로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처방전과 함께 톡방 활용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막바지 공략주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종목 처방전으로 함께 또 공부해 보시면 투자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QR코드, 참여코드 1004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수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개장할 시간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 8월 달 이렇게 순환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역시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처방전 선물도 받아가시고 수요일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해운 매수가가 2,650원에 비중은 14%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한해운 오늘 종가 1,87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좀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작년에도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좀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한해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이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썼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동안 이제 해상 운임이 하약한 데다가 또 주력인 벌크선 사업부의 이익이 또 크게 줄어든 이유 때문에 이런 관련 흐름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영위 중인 LNG선 사업이 또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추세 전환 시기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2,000원 구간대만 일단은 회복을 한다면 본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500원 선 부근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고요. 일단 추가적인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땐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 추세 전환에 대한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00원 구간대 회복세가 나오면 일단 추세 전환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2,500원 구간대에서 거기서 이제 손익률을
조금 이제 줄이면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할지 관련 움직임 다시 한 번 더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또 2,000원까지 반등 여부 체크해 보시고서 그 이후에 또 향방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22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 SNS텍, 매수가가 6만 1,000원에 비중 15%,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NS텍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부장주인데 올해 상반기에 또 흐름이 가장 좋았던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올해 초에 1월 달만 하더라도 한 2만 원 중반대에서 7월 고점이 6만 3,900원, 굉장히 많은 상승세가 또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지난달에 6만 3,9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5만 원 선이 무너지고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추세가 좀 하락으로 바뀐 건지도 궁금해하셔가지고 손절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미리 또 선반영이 된 기업들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바통을 터치하고서 추세가 아예 무너져 버릴지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또 피해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쌍봉을 한번 맞고서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렴이평선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시장이 이제 조정으로 넘어가고 외국인 수급 자체가 지금 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이제 이탈하려는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 정도를 하시고서 이제 추가 흐름을 좀 더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당장 일단은 뭐 비중 축소하시기보다는 47,000원대 구간이 있죠. 47,500원에서 47,000원 구간대를 추가적으로 하락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이미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을 차라리 갈아타기 하신 게 올해 하반기에 그 손익률을 회복하는 게 더 빠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조금 더 고려하시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텍 같은 경우에는 47,000원대에서 좀 지지가 나오게 될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된다면 비중을 일단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2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현대로템이고요. 매수가가 35,000원에 5%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로템 오늘 종가가 29,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천은님 매수가 살짝 아래까지 조금 밀린 상황인데 사실 방산주들이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였고 특히 또 주도주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이었는데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달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좋긴 한데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볼까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비중이 적어서 우리가 네. 좋은 점은 종목이 좋은 종목일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이제 좀 고점에서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부담 없이 손절을 할 수 있는 게 또 적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현대로템의 모멘텀을 좀 찾아가 봐야 되는데 지금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들어왔잖아요. 특히 K2 전차 관련 이슈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의 피크 시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위 관련돼서 이제 관련 논의들도 같이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상으로 반등이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수익 전환이 일부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32,000원, 33,000원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면은 오히려 추세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방으로 조정 압력을 좀 더 크게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움직임을 조금 더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헤드앤숄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어깨 맞고요, 머리 쪽 구간이 2018년도 그리고 오른쪽 어깨 구간까지 지금 와서 조정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상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주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28,000원대 추가적인 이탈 흐름이 나온다면은 과감하게 그냥 쳐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또 흐름 보시면서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1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한미반도체이고요. 매수가가 46,000원에 10%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45,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앞에서 MSCI 지수 편입 이 이슈와 함께 또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중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다라고 이렇게 앞서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46,000원에 매수가셔서 매수가는 높으신 편이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주무관님? 지금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구간이고 제가 네. 한미반도체를 이제 주식 빅리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2, 3월 달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딱 그때 들어가셨어야 됐는데 네. 지금 이미 사실 이제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제 상승 중에 가고 있을 때 이제 숨고르기 구간인지 내지는 이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제 조정을 주고 바로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가는지 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다행히 많지 않게 들어가신 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사실 비중 확대보다는 만약에 43,000원 구간대 있죠. 42,000원에서 43,000원 구간대. 이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저는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조정으로 아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인지를 해야지 상방에 대한 부분만 지금은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구간대 이탈하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 축소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구간은 지금 추세상으로 그 세력선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황금선,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저랑 똑같이 차트 설정하시면은 같이 이제 보시기 쉬우니까 차트 설정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면 톡방에 넘어오세요. 차트 설정법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똑같이 설정을 하시고 이 노란색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전량 다 매도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만큼은 주쌤과 똑같이 차트 설정을 하신 후에 제가 말씀드린 황금선 있죠. 황금선 이탈 여부 잘 지켜보시면서 하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염두하시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업황 사이클 유효하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미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20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은 엑스게이트이고요. 매수가가 5,170원의 비중 30%. 요즘 거래량이 늘고 있던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엑스게이트 오늘 종가 4,42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사이버 보안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3월 달에 상장을 해서 사실 상장된 지 이제 한 거의 5,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고 고점은 6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7월 한 달 동안에는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또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 이슈와 함께 네. 양자 쪽 관련 아. 테마들도 움직임이 지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MIT 쪽에서 초전도체 기술 기반의 반도체 연구 결과 중에서 이 초전도 특성을 지닌 다이오드를 또 지금 발견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또 양자 컴퓨터의 개발 역시도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이런 관련 종목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 단기 테마로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이 그래도 다행인 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사실상 크게 봤을 때 쌍바닥, 이중바닥을 지금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6월달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쌍봉을 맞고 밀렸다면은 다시 이제 바닥을 올려주는 현재 또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4,900원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시세를 한 번 더 내주면서
제가 봤을 때 한 6,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다시 이제 재차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4,900원 구간대에서 오늘 구간에서도 보면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손절가 잡으실 때 4,000원에서 4,100원 구간대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 3,600원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까지도 고려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린 구간대 위주로 참고하셔서 흐름 보시고요. 일단은 관련 이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도 체크. 요즘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니까 네. 관련 뉴스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가 좀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여행주 중에서도 이제 항공 섹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바로 이제 진에어라는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기도 한 LCC 항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대형 항공사보다도 LCC 항공사들이 지금 연이어서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들 계속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이제 4분기부터 시작해서 1분기, 2분기까지도 호실적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주춤하고 영업이익 적자를 냈었던 진에어였었는데 적자폭이 이제 점차 줄어들더니 이제는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 분명히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 결국에는 또 주가상으로도 이어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는 또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여행 수요가 또 많이 늘게 된 부분들도 LCC 항공사의 실적에 있어서도 한 몫을 한 것 같고요. 여름 시즌이잖아요. 동남아 지금 여행 수요 역시도 폭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이 이제 장기 노선보다는 단기 노선에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도 단체 관광객을 이제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도 중국에 이제 가게 된다면은 이런 항공에 대한 또 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항공 노선도 또 증대하게 되면은 또 관련 매출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CC 항공사 업종군들 대형 항공사보다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세와 함께 매출적인 전망들 계속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인 구간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진에어가 올해 사실 그 실적과 대조했을 때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게 강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강세 움직임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각수렴 형태의 지금 모습을 주봉상 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실 시점에서 LCC 항공사들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보다 좋은 모멘텀이 더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방 수급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달에는 또 순환매 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행 항공사 쪽에서도 이제 관련 순환매 흐름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화장품 섹터가 일단 강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여행, 면세 이쪽 섹터들도 계속 수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항공 쪽으로도 순환매가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삼각 수렴 형태에서 수렴 구간, 방향성을 지금 가리는 구간이라서 수급만 받쳐주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세 분출까지도 이어짐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는 17,000원 선 구간대 일단 올라오는지 보면서 시세 분출 전망해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 구간대죠. 14,000원 구간대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이 LCC주였습니다. 진에어였는데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14,000원, 가격 전략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진에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은 쉬니까 수요일에 다시 오셔서 고민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 이슈들, 뉴스들, 그리고 처방전 선물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많은 내용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수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